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 공부 좀 하시죠. 오늘은 경제학 입문에서 제일 많이 가르치는 부문 하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가 침체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들 힘들죠. 우선 여기 만화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제가 오래전에 조선일보에 연재했던 만화 컷인데 경기가 침체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알콩이하고 달콩이가 주인공이에요. 둘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자율을 낮추면 되고, 그리고 또 경기가 과열되면은 또 이자율을 높여서 투자를 억제하면 되는 거고, 또 경기가 너무 후퇴해서 이제 기업들이 생산량을 줄이려면은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그럼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은 경기가 침체하면 사람들이 돈을 안 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정부가 돈을 써서 경기를 살려야 된다. 그 경기는 후퇴했다가 또 조금씩 회복되고 확장하고 이렇게 파도처럼 이런 커브를 그린다. 이 알콩이 달콩이 얘기만 들으면 아무 걱정이 없네요. 이렇게 경기를 살려야 되는데 이게 쉽게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오늘은 제가 이론적으로 그럼 정부가 경기가 침체될 때 어떻게 경기를 살리려는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이 어떻게 경기에 반영이 돼서 움직이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부는 두 가지의 정책 수단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는 돈, 통화고 하나는 정부 재정입니다. 그런데 통화는 중앙은행에서 관리해요. 한국은행이죠. 여기서 관리합니다. 한국은행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정부하고는 독립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세계 각국이 다 독립돼 있죠. 통화당국은. 그 다음에 정부는 재정 지출해요. 세금을 많이 걷거나 또 정부가 돈을 많이 쓰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어떤 상품 하나라도 수요와 공급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수요가 많아지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또 줄어들면은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한 상품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이 있는 것처럼 전체 국민 경제에도 수요와 공급이 존재합니다. 이때 우리가 용어를 붙여서 전체 국민 경제의 수요는 총수요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전체 국민 경제 공급은 총공급입니다. 총공급은 이제 생산하는 거 다 합한 거고 총수요는 쓰는 거 다 합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공급 규모가 있고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침체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부족해요. 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자영업자 어디 다 가보세요. 손님이 없다. 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이 팔리지 않고 서비스 수요가 적고 재고가 쌓이고 공장 조업이 줄어들고 고용 줄어들고 실업 발생하면은 근로자의 소득이 줄어드니까 더 안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총 수요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경제학도요. 우리 경제 발전에 따라서 계속 변해왔어요. 산업혁명 이전만 해도 수요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도 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70년대까지도 그랬어요. 꼭 설탕 파동이 나고 연탄 파동이 나고 그랬어요. 그때는 뭐 했습니까? 부족한 거죠. 공급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뭐 가격이 폭등하고 그러니까 외국에 수입하느라고 난리였죠. 그래서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산업혁명 이전만 해도 공급이 문제였지 수요가 문제가 안 됐어요. 여러분 사회 교과서에 그런 말이 있죠. 공급이 수요를 창조한다. 기억하세요? 세이의 법칙. 어떤 사람은 이걸 잘 못 외워가지고 수요가 공급을 창조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공급이 수요를 창조한다. 세이의 법칙이요. 그건 뭐냐? 그냥 만들어내기만 하면은 사가는 사람 많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기계화되고 많은 제품들이 대량 생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공급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공급은 엄청나게 많은데 수요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대공황이 발생했죠.
대공황이 발생해서 1929년 말 30년대 전 세계가 엄청 고생했습니다. 주요국의 GDP가 25% 감소하고 뭐 실업률은 뭐 대단했고요.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갑자기 공급이 많이 늘어났는데 수요가 부족했어요. 그때 이제 젊은 경제학자가 등장했는데 케인즈였습니다. 케인즈가 지금 전통적으로 오래됐던 경제 문제가 아니고 전혀 새로운 문제다. 지금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수요가 문제다. 수요를 늘려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소비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가 돈을 써야 된다. 이게 이제 케인즈의 유명한 말입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오늘 땅 파괴하고 정부가 돈 주고 내일은 오늘 판 땅을 메꾸게 하고 돈 주고 정부가 직접 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를 늘려야 경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PPT 자료를 보시면요. 국민경제 총수요는 C, 소비. 우리 민간이 쓰는 소비. 기업이 쓰는 소비. 기업이 쓰는 건 소비라고 얘기하고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investment I. 그리고 정부가 쓰는 지출 G.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외 수출하는 거 있죠? 수출이 있고 수입하는 건 마이너스니까 수입은 마이너스하고 그래서 이 CI 플러스 G 플러스 순수출 수출에서 수입 뺀 거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CIG 수출 이 네 가지 중에 뭐라도 계속 올라가야 돼요. 지금은 총 공급이 많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물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량 부족은 거의 없는 거죠. 있다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수요는 우리가 한 개별 재화의 수요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내려가면은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요. 국민경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내려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자산의 실질 가치가 올라가죠. 그렇죠? 인플레는 떨어지잖아요. 또 가격이 내려가면은 이자율이 내려가는 효과도 있고 또 환율도 좋아지는 효과가 있고 이렇게 해서 총수요도 항상 가격이 내려가면은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수요 곡선은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대로 수직축에 물가가 있고 수평축에 산출량이 있다면은 그림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거, 이 그림 보이시죠? 개별 수요 곡선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총수요에서는 이 수요를 구성하는 게 C, 소비, I, 투자, G, 정부 지출이기 때문에 이 셋 중에 해외 부문까지 합하면 수출, 셋 중에 뭐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늘려서 수요가 올라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이제 G를 늘린다 그러면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대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은 국민경제 소득 산출량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여러분 이 그림에 잘 보이시죠? 파랑선에서 빨강선으로 정부 지출이 늘어났어요. 총수요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소득 산출량의 GDP가 Y1에서 Y2로 이동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려가지고 이 국민소득을 늘려주는 이런 경기 부양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어려워졌을 때 여러 가지 형태로 정부 지출을 늘려서 국민소득을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노력을 많이 해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경제 이론 시간에 아주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경제가 침체되면은 정부가 개입한다. 정부가 개입해서 총수요의 한 구성 요소인 정부 지출을 늘려준다. 정부 지출을 늘려주면은 총수요가 늘어난다. 그리고 이미 공급 여력은 있기 때문에 총수요가 늘어나면은 아까 그림에서 보이신 대로 국민소득의 균형이 조금 오른쪽으로 가서 산출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기 침체를 탈피하는 거죠.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차 사람들의 소비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두게 되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경기가 침체될 때는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이 가장 전통적인 경기 부양 정책의 하나입니다. 잘 이해하셨죠? 아직도 어려우시면 뒤로 돌려서 한번 다시 보세요. 감사합니다.